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오늘은 옥전의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2시 정도에는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와이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대구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는데 여기 옥전에는 아직까지는 비는 안 내리는데 하여튼 그 구름 부분이 완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아마 2시부터 아마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 바로 뒤편 쪽에 제가 감자를 심었던 곳입니다. 감자를 심어서 뭐 한 고랑 부분을 만들어서 했던 곳인데, 감자 캐고 난 다음에 두 고랑을 더 만들어서 세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세 고랑을 만들어서 탭이 좀 뿌리고 유박비료 좀 뿌리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일전에 알타리를 심으려다가 열무 부분이 이렇게 수확 기간이 짧아서 20일이면 수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일 넘어가지고 한번 수확을 해서 열무김치를 담아서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무 부분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세 고랑을 만들어서 열무 부분 씨앗 부분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렸고요. 지금 보면 농협에 가니까 YR 포인트 열무 이렇게 돼서 열무 재배 핵심 포인트 시드름병에 강하고 잎이 진한 열무라고 돼가지고 이런 부분 사서 일전에 한번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해서 열무김치를 담아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배 기간이 짧으니까 한 20일 정도 되니까 이 쇠고랑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 씨앗을 다 파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씨앗을 여기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때는 텃밭에 조금 주말농장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흙 뿌리기를 했거든요. 그냥 흙 뿌려가지고 그냥 흙 덮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소금하고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씨앗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뿌릴 때는 편한데, 그래서 저는 일일이 보면 이렇게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수확한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고랑에서 이렇게 줄뿌림을 해서 이렇게 보면 열무 씨가 이렇게 코팅돼 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돼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그냥 줄뿌림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씨앗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씨앗을 흩어뿌리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뿌릴 때는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좀 불편하기는 하죠. 이렇게, 왜냐면 씨앗이 작은 데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뿌리려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물론 제가 같은 경우는 삽목도 하는데 삽목꽂이 할 때 보면 하나씩 꽂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도 씨앗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솎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열무는 또 단기간이거든요. 20일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흙 뿌릴 필요 없이 이렇게 이렇게 줄뿌림을 해서 씨앗도 아낄 겸 해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쇠고랑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쇠고랑 만들어서 이제 흙을 살짝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흙을 또 덮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열무 부분을 이미 한번 해봐가지고 수확을 지금 해서 열무김치를 담아서 먹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장갑 낀 손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게 뿌리가 다 이게 씨앗이 다 흙 속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깊이 하게 되면 이게 싹 나는데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살포시만 이렇게 쓰다듬어 두시듯이, 흙을 쓰다듬어 두시듯이 하면은 요렇게 지금 보면은 씨앗이 다 잠깁니다. 이렇게 이것은 제가 텃밭에서 네평반짜리 송해공원, 이제 대구에 있는 송해공원에서 이게 텃밭을 제가 조그맣게 네 평 반짜리 한 3년을 좀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씨앗 뿌리는 부분은, 이렇게 덮어주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봤던 거라서 이건 그렇게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해주면은 너무 깊게도 안 들어가고요. 깊게도 안 들어가고 얇게 이렇게, 그리고 또 너무 얇으면 씨앗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또 이렇게 비가 조금 내리면은 씨앗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씨앗 발화하는 율이 떨어지겠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해주면은 깊게도 안 되고 얇게도 안 돼서 나중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잘 이렇게 발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두 고랑 끝났습니다. 두 고랑 끝났고요. 이제 세 고랑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은, 이렇게 덮어주면은 씨도 나오지 않고,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너무 깊지도 않고요. 너무 깊으면은 뿌리 내리기가, 여기 싹이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라서 싹이 제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씨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손으로 꾹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이렇게 너무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살짝 눌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쇠고랑이 다 열무가 이제 씨앗이 다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이제 20일 정도 기간 부분 지나서 열무를 뽑아서 또 열무 김치를 담아 먹을 생각입니다. 제가 열무는 이번에는 저희 와이프가 와서 담아줬는데, 제가 한번 이제 열무를 한번 수확을 해서 제가 담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쇠고랑 부분이 다 끝났어요. 제가 열무 수확할 때 되면은 제가 한번 다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동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로 옆에 가해 쪽에다가 호박을 이렇게 3개를 심었는데, 원래 4개 심었는데 1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3개가 저 아래 1개 있고 2개가 있는데, 호박 부분이 지금 이런 호박 부분을 한 4개 정도 따서 호박 부침도 해 먹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게 숲꽃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벌이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달렸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보니까는 그 벌이 부지런하지는 못해서 수정이 안 돼서 다 이렇게 낙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숲꽃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꽃이 피면 이제 호박이 열리면은 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정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부분 호박보다는 이렇게 잘 착화가 되고 있고, 이것도 다 제가 수정을 다 했습니다. 다 수정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제가 수정을 못 했어요. 여기는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꽃이 떨어져 버리는 데는 제가 수정을 못 하고, 꽃이 있는 곳에서만 제가 수정을 했는데, 하여튼 수정을 하니까 조금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제가 초짜다 보니까 수박이 막 열리니까는 그게 다 수박이 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수박하고 호박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호박은 암꽃하고 숫꽃이 구별이 돼 있어요. 숫꽃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암꽃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박 같은 경우는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수박은 달린 놈이 암놈이고 안 달린 놈이 순놈입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달아갖고 올라온 놈이 암놈이고요. 수박을 달지 않고 꽃이 피는 것은 순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꺾어다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박이 달린 데다가 거기다 꽃 화분을 이렇게 묻혀주면은 그 착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밑에 수정을 안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다
수박을 다 떼냈습니다. 왜냐면은 막 부실부실해갖고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짓무르고 또 썼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수정을 다 해서 지금 수박 받침대 뭐 조그맣지만 제가 수박 받침대를 지금 다 놨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수정을 시켜줬는 수박하고 그렇지 않는 거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호박 받침대를, 아니 수박 받침대를 이렇게 다 놓은 것들은 이미 수정 부분을 제가 꼭 가지고 여기다 다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 준 것들은 다 수박 받침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것은 다 뗐습니다. 다 떼고 이제 순수하게 수정을 시켜서 한 것만, 제가 수정시켜 준 것만 지금 받침대, 수박 받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박 받침대가 있고요. 지금 제가 초기에 그걸 알았으면은 벌써 수박이 굉장히 많이 컸을 텐데, 수박 10그루 중에서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도 아주 예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초보다 보니까는 하여튼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지금 정말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지수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배울 것도 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제가 이렇게 지지대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박 줄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대 해주는 것들은 이게 이제 몇 개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개 정도만 저렇게 지금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 4개 중에서 저 가운데 같은 경우는 하나는 수박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2번째 크기입니다. 지금 저희 여기 그 수박밭에 10그루짜리인데 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 2번째로 큰 수박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박 정말 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아,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메모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초보 농사를 짓는, 진짜 그 처음 농사를 짓는 시작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소소한 일상의 개념 부분들만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울 것은 없지만 열심히 초보 농부 열심히 하는 모습들 이렇게 지켜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댓글로 조언도 좀 부탁드리고 격려도 좀 부탁 좀 드리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수박이면 수박, 옥수수면 옥수수,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하여튼 좀 잘 알고 계신 분들, 우리 고수님들, 이런 분들께서는 좀 댓글로 이렇게 방법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댓글로 좀 조언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옥준 농부를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께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 제가 원래 저기는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정원수 부분을 지금 한 6가지 부분을 지금 1300그루 정도를 지금 식재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소소한 것은 수박이나 호박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소소한 텃밭, 나무 기르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무만 기르면 너무 심심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또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